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8학년도 대입전형 나온 거 근거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먼저 농어촌 특별전형을 안내해 드리고요. 2028학년도 얼마 전에 4월 말에 발표 났죠. 내용 중에 4년제 농어촌 특별전형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전형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지금 찍고 있어서 제가 조용조용히 찍고 있습니다. 집에서 찍고 있어가지고요. 먼저 오늘 자료는 2028학년도 대입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2026년도 4월 30날 발표된 현재 2026년도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내용이죠. 그 내용 입학 전형 중 농어촌 특별 전형만 좀 뽑아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이 아마 큰 흐름은 고1이나 중3 친구들까지 유지될 것 같으니까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 자료가 최신 자료지 않을까. 네, 이 트렌드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근거해서 유형 1과 유형 2에 해당되는 친구들에게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을 주는 건데요. 유형 1은 농어촌 재학 6년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 6년에 해당되면 지원 자격을 받는 겁니다. 유형 2는 12년, 초중고 12년 재학과 12년 거주 지원자 본인만 해당되면 지원 가능한 건데요. 보통 유형 1과 유형 2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데요. 대부분 대학이 그런데 몇몇 대학은 유형 1과 유형 2 중에 하나만 보는 대학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을 만나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학이 많죠. 살짝 피하면 됩니다.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형 1, 유형 2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된다고 해서 불이익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대학분들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말고 둘 다 해주세요. 헷갈려요. 그래서 대학들 대부분 다 유형 1, 유형 2가 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정원의 4%까지 뽑게 되어 있는데 정원 내 선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그 인원을 정원 내 선발로 뽑는데요.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대학이 100명을 선발하라고 교육부에서 인가가 나면 그 100명을 가지고 이전형 나눠서 뽑잖아요. 근데 100명 이외의 4%까지 그 허가받은 인원의 4%까지 더 뽑을 수 있는 게 정원내 특별전형 농어촌이고요. 100명을 뽑게 되어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전형을 나누는데 정원 내에서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기회균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중에는 이 정원 내 전형으로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 10%를 뽑고요. 정원외로 한 4% 뽑아서 한 15% 정도 뽑는 데까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가 모두 농어촌을 뽑는 게 아니고 사회통합과 기회균형 전형 안에 지원 자격이 되는 많은 해당 사항 중에 농어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 뽑는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려운데 뽑는 절차상 정원에도 있고 정원내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알려드렸는데 그럼 유리한가요? 첫 번째로는 전형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농어촌 특별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 어떻게 보면 평가 항목 그 대학의 평가 항목에 내가 너무 부합된다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을 여러 장 쓰고 싶잖아요 원서를. 그럴 때 농어촌 특별 전형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는 친구들은 학교장 추천으로도 쓸 수 있고요. 고른 기회로도 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계열적합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다. 여러 번 지원하면 합격 그 확률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유리한 점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인력풀이 좀 적잖아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대학교 작년 수시 경쟁률인데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한 절반 정도 되죠. 물론 뭐 대학마다 모집 정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4% 정원의 4% 또는 고른 게 그 정원대 뽑는 그 지원 자격 뭐 되는 거 포함해서 하여튼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농어촌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경쟁력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시 전형의 커트라인이 좀 낮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유튜브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는 건데 정시 농어촌 특별 전형의 점수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일반 전형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소개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시 농어촌, 수시 농어촌이 점수가 마냥 낮지만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되어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인재 특별 전형과 중복되는데 비수도권 대학의 그 의치한 수가 그 지역의 그서 재학을 하고 공부한 친구들에게 또 특별 전형을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과 지역인재가 뭐 지원 자격이 두 번 겹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땐 지역인재 전형이 모집 단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역인재로 가는 경향이 좀 많은데요. 뭐 그런 점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좀 덜 몰리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요즘에 지역인재 전형을 좀 늘리고 뭐 지역의사제 뭐 이런 걸로 또 늘리고 그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 상대적으로 이 몰리는 덕분에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유리한 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형 방법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를 깔았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뭐 기회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지원 자격이 아니 그 수능 최저가 있으면 이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이나 기회균형은 그런 점에서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의 뭐 다른 것에 또 열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농어촌 특별전형이 대학 편입하고 대학원 진학 시에도 특별전형으로 또 이 자기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봤더니 여기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된다면 대학 편입과 대학원에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이 맞는 길은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되게 뭐 학업 그 역량을 키우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덜컥 데려가진 않겠죠.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교육 소외 지역으로 좀 학습적인 좀 부담이 조금 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뭐 사실 완전히 농어촌이 뭐 없는 경쟁 뭐 유리한 경쟁으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그 단계나 절차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로 준비해야지라고 할 때는 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찐농어촌 전형이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 중 기회균형 또는 고른기회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전형 중 농어촌 지원 자격을 포함하는 겁니다. 찐농어촌은 농어촌 친구들만 경쟁하는 거예요. 정원의 4%로 농어촌 애들만 농어촌 친구들만 경쟁하는 거고요. 좀 용어 기네요. 기회균형 전형 중 농어촌 지원 자격 포함은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뽑는데 그 울타리 안에 많은 지원 자격 중 농어촌이 하나의 지원 자격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대학이 선발하진 않아요. 비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좀 작은 대학 이런 대학들은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형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되고요. 상위권 대학은 선발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많이 뽑아요. 전국적으로는 한 10% 정도 안팎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자격이 된다면 찐농어촌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 지원 자격, 농어촌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그 대학에서 다른 지원 자격의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조금 좀 분리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어촌이 몇 명 뽑는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이 찐 농어촌으로 몇 명 뽑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회균형 자격 포함되는 것 중에 몇 명을 농어촌에 뽑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격되는 인원만 해서 그냥 뽑는다면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전국적으로 4,844명이 기회균형에 농어촌 지원 자격을 넣어서 뽑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3,182명, 수도권 굉장히 비율이 높죠. 많이 뽑죠. 전국에 비해서 뭐 수도권이 더 많이 뽑는데 뭐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고요. 찐농어촌은 전국적으로 9,256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회균형 포함한 뭐 그 전형에 뭐 네. 안 뽑는 대학들도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찐농어촌은 대부분 대학들이 다 뽑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요. 수도권에는 3,686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농어촌 특별전형의 선발 방법을 좀 전국에 놓고 보면 아까 말한 지원 자격이 들어가 있는 기회균형 포함 전형은 대부분 다 수시에 뽑고 있고요. 정시에는 지금 극히 일부만 뽑고 있고 찐농어촌은 물론 뭐 수시 비율이 정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균형 포함 농어촌 지원 자격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보다는 정시에 좀 많이 뽑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수도권만 놓고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비율이 정시에 높은 것도 이 수도권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냐? 2019 대입 공정성화 방안 때문에 대학들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을 40%로 늘렸는데 40% 늘릴 때 대학들이 농어촌 비중을 농어촌을 그 40%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정시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이 된 때부터 정시농어촌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농어촌은 정시에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같은 대학들이 다 정시농어촌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이 정시에만 올인해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어촌이 지원 자격이 되는 기회균형 전형은 수시에 많이 뽑거든요. 수도권 대학도. 지금 보시면 표의 앞에 기회균형 포함에 60%, 70% 이상 수시에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농어촌만 경쟁하는 정시가 상위권 대학들이 있는데 기회균형 포함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수시에도 선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 동일한 기회가 지원 자격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일단 기회균형 전형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용어 굉장히 길죠.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기회균형 전형은 전국적으로는 교과로 많이 뽑고요. 그 다음 종합으로 뽑고 수능순으로 뽑고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의 수도권은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교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싶으면 수시에는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어촌은 기회균형 포함하는 학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찐농어촌은 정시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표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찐농어촌은 교과를 많이 뽑아요. 뭐 워낙 그 대학 아시죠? 4년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교과를 제일 많이 뽑는 거. 그 비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찐농어촌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종합 수능순인데 수도권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의 비율을 농어촌으로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수능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찐농어촌은 수능이 아니라 수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 교과순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은 수능만 갖고 대학 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다시 설명드리지만 저기 왼쪽 표에 기회균형 수도권 종합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기회균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학종과 수능과 또 때에 따라서는 교과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유불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학생 개개인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수능 준비를 좀 해 놓으면 수시 종합이나 수시 교과를 쓸 때 좀 든든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인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정시농어촌이 수능으로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있는 전형도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요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그래서 빅3가 기회균형 전형의 종합과
찐농어촌의 수능과 함께 수시에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죠. 수능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빅3 좀 생각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이건 나중에 수시 쓰기 직전에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농어촌만 한번 또 뽑아서 볼 건데요. 가군, 나군, 다군에 어느 대학들이 좀 있는지. 대학들이 가나다 이렇게 나눠서 뽑잖아요. 근데 가군, 나군에 좀 많아요. 인서울 대학들은 가군, 나군에 많이 뽑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나군에 뽑고 있고요. 가군에 고려대와 연세대가 뽑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가나군 나눠서 뽑고 있고 서강대학교는 나군에 뽑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다군대학에는 홍익대가 좀 있고요. 숭실대가 또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도 있죠. 중앙대학교는 가나군과 다군의 커트라인 차가 좀 있는데요. 저는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른 영상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외대는 50명은 서울 캠퍼스고요. 51명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인서울 아닌 대학들도 이렇게 뽑고 있고요. 가나군 중에 인서울 아닌 대학들은 또 다군에 또 많이 뽑고 있어요. 아주대 같은 경우 다군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인서울 중심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가군, 나군에 굉장히 많은 선발, 다군에 뭐 숭실대, 뭐 중앙대, 홍익대 같은 대학들이 일부도 선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2027년도와 2018년도 현 고3과 고2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다시 정리할 건데 뭐 크게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농어촌의 그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 저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만 또 분석을 하면 그래서 정시농어촌 이제 농어촌 선발하는데 학과 모집과 광역 모집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전형이 뭐 4%만 뽑는 학교들은 뭐 사실 20명 선발하면 1명 뽑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일반 전형 20명 뽑으면 농어촌 4%니까 1명 뽑고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좀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 모집. 그러니까 뭐 공학계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과를 합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 대학들이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인데요. 이게 이제 학과 모집과 광역 모집이 뭐 입결 점수나 뭐 경쟁률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광역 모집을 좀 무서워요. 이게 뭐 지원할 때 막 눈치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광역 모집이 너무 막 불리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게 학생의 선발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힌다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약간의 그 지원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월 전에 전체적인 분석하는 영상을 한 번 더 업로드 할 건데 그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별로 좀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현 고3 친구들과 2027년도, 현 고2 이후의 친구들 2018년도죠. 그 차이를 좀 볼 건데 서울대학교는 이제 정시농어촌의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의 뭐 이수 과목이나 이런 거를 좀 정성 평가로 보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좀 서울대학교에 있지 않나라는 내용과 수능 최저가 3업 7에서 세계 영역 각 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불리가 좀 바뀌는 점을 트렌드로 좀 볼 수 있고요. 연세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연세대는 뭐 모집 인원이나 그것도 큰 변동은 없는데 물론 뭐 기획균형으로 좀 더 뽑겠죠. 더 뽑고 이제 26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고려대학교는 이제 면접 비중이 좀 줄었고요. 80에서 20으로 좀 줄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큰 차이는 없고요. 성균관대학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종 10% 뽑는 걸로 좀 유명하죠. 정시에도 학종을 뭐 서울대보다 훨씬 더 먼저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능 플러스 학종을 보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좀 출결의 진심이죠. 그래서 정신농어촌에도 출결을 11% 보겠다라고 전년도에 10% 봤는데 고3은 10% 보는데 11% 본다. 그래서 개근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라는 점인데 저는 이런 트렌드가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성실도를 좀 보는 척도로 출결을 좀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출결을 좀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희대학교가 서류 70에 교과 30이었던 게 서류 100으로 그냥 진짜 찐 학생부 전형으로 좀 바뀌는 것 같고요. 한국외대는 큰 차이가 없고요. 서울시립대는 교과와 출결이 들어가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도 큰 차이는 없고요.
동국대학교가 그 면접을 보던 게 면접이 좀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연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면접을 좀 없앴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이제 출결을 보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출결이 트렌드인가 보네요. 자, 국민대는 큰 차이는 없고요. 숭실대학교도 뭐 면접 비율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니, 면접 배수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세종대, 네, 단국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다, 뭐 바뀌는 트렌드다라고 놓고 보시면 상위권은 기회균형으로 농어촌 수시선발하는 그 트렌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정시농어촌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고 정시에서 수시로 넘어가는 최상위권 대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조가 잘 유지되는 것 같고요. 지역균형 선발, 지역인재 전형과 연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친구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의치한수 같은 최상위권 학과에 지원할 때 얻게 되는 자격인데요. 농어촌 특별전형이 요 전형과 좀 물려요.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정시농어촌이 있어서 수능 공부하다 보면 내신 좋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 깔리는 그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에 복수 지원해서 복수 합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시에 먼저 지원을 하지만 뭐 그런 내용을 생각한다면 연계해서 같이 이해하고 점수 같은 걸 좀 분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중요성이 상승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농어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시농어촌으로 수시가 안 될 경우 넘어간, 수시 상향으로 지원을 한 후에 정시로 넘어간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원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5년, 10년 전에 입시할 때는 농어촌이 워낙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얻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쉽게 떨어진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엔 정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정시농어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점수를 뭐 어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가지고요. 어떤 트렌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깜깜이 정시농어촌, 뭐 수시농어촌 포함해서 농어촌은 깜깜이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상향 평준화, 정보도 상향 평준화, 점수도 상향 평준화 되고 있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중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들은 여전히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잘 준비해야 되고 내신을 잘 따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결 반영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까 인서울대학의 그 중앙대도 봤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출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제가 뭐 대학을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 200개 넘는 대학을 제가 다 정리해 봤거든요. 출결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꼭 출결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네, 점이고요. 수능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전형에 비해서 고른기회 전형이나 기회균형, 농어촌은 수능 최저를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수능 비중이 하향, 네, 되고 있겠죠. 네, 거의 뭐 교과로 뽑고 종합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한 명, 두 명 선발하는 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역 모집하지 않고 일반 과 선발하는 경우가 비수도권 대학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명 모집에 두 명 들어온 거나 세 명 들어온 거나 네 명 들어온 게 각각 한 배수씩 뛰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원할 때 경쟁률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써야 되고 역으로 커트라인이 높았다가 경쟁률이 낮아져서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경쟁률을 잘 보고 판단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최상위권 대학들,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의 그 수시와 정시 경쟁률 추이 분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수시의 뭐 최상위권과 인서울 주요대, 좀 인서울 넓힌 거죠. 트렌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시 경쟁률은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정시에 농어촌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시에 조금 좀 안 돼도 좀 두들겨 보자라는 좀 약간의 모험 있는 도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시 경쟁률은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경쟁력 있게 만들지 지원하는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추이가 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지원을 할 때 수시를 생각하고 정시를 지원하는 맞물려 생각하는 것들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전년도 올해 2025년도 4월에 발표된 2027년도 자료와 2026년 4월에 발표된 2028년도의 자료에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뭐 내신 농어촌을 잘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잘 활용하는 그 트렌드, 내신과 종합과 수능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이 세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트렌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안에서 유지되는 것 같고요. 정신농어촌은 언제까지 감으로만 준비하는 거 안 됩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농어촌 뭐 그냥 정신 뭐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정보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걸 공유하는 공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만 쓰지 마시고 꼭 정보 찾아보시고 데이터 갖고 좀 전략을 좀 짜서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점수가 뭐 들쑥날쑥이 아니라 좀 일정하게 모여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도 점수가 모이는 것도 생각하면서 좀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올린 영상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농어촌에 관한 정보가 많은데요. 점수는 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이라 그러면 농어촌 데이터를 공유해준 입학처 경희대, 숭실대, 동국대를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경희대, 숭실대, 동국대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정시농어촌 점수가 조금 들쑥날쑥, 수시농어촌 점수가 들쑥날쑥해도 뭐 좀 자료를 모으다 보면 일정한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경희대, 숭실대, 동국대 좀 그 입학처의 그 정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입학 그 뭐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보고 싶으면 이 대학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뭐 질문을 하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질문은 카카오톡 아이디 함께99 검색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요. 댓글로 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늦게 제가 찍어서 너무 조용조용 찍었는데요. 졸지 말고 들으셨죠? 졸지 않게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